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이 12월달 특히 2023년도는 재외동포청 설립 원년이고 또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시행 또 이렇게 되고 있고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하는 그런 기간이다. 그래서 중요한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좀 기본 계획은 좀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이제는 국회에서 저는 통과가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5년 주기로 이 재외동포청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설립하는 그런 계획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재외동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청은 이 100일을 맞는 지난 9월 16일인가요? 15일날 이 재외동포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 그래서 재외동포 정책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외동포 정책 로드맵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정부기관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방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획 연재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6번째 이전 대화 마당으로 이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이 재외동포 정책, 이게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주국에서의 동포들의 지위 향상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거기에 따른 이 재외동포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동안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재외동포들이 해외의 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주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를 위주로 이렇게 재외동포 정책이 나름대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재외동포 기본법이 마련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정부가 또 이렇게 앞장서서 재외동포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들의 이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제시한 거는 이번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해외에 있는 그 거주국을 말을 하는 거죠. 이 국내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 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도 이제 동포 정책 대상으로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 체류하고는 동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관심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다음, 그러니까 제8번째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정책 기본 방향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시간은 이 거주국의 지위 향상, 해외의 거주국의 지위 향상의 동포 정책을 좀 중점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먼저 재외동포청이 제시한 그 자료에 보면은 재외동포 기본법 제3조 1항 내용을 좀 거기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 재외동포 정책 방향을 나아가도록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또 뭐 또 몇몇 유럽 국가들 주요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국적법과 관련돼서 이 복수 국적자의 이제는 그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쨌든 그 복수 국적을 좀 확대 적용을 해달라, 뭐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선천적 이 복수 국적자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국적법과 관련돼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법을 잘 몰라서 이 동포들이 특별히 이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선천적 이 복수 국적자에게는 국적을 선택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국적 선택 기간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있을 경우에 어떤 또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동포 중에는 해외 입양으로 간 분들도 한 30만 명 가까이인가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방인들의 그 법적주의 형상, 특히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재동포 정책에 있어서 입법 지원 활동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재외동포청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차세대입니다. 이 차세대 재외동포들 뭐 정체성 함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들이 이제 그 거주국에서의 이 주류 사회로 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차세대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재외동포 뭐 3세대, 4세대 지금 어떻게 뭐 젊은 층에 해당이 되겠죠. 이들에게는 어쨌든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한 핏줄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나라에서 잘 정착하고 주류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은 이 모국사회하고 좋은 유대관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거주국의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어떤 재외동포 정책 방향으로서 주요 대상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차세대들이 어쨌든 거기에서 이 한인으로서, 이 동포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느끼기 하기 위해서 그 거주국, 그 나라의 이전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과서 내에 이 한국의 발전상을 이렇게 게재하는 그런 노력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공위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재외동포와의 관계가 호혜적, 상호, 상생관계로,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정립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재동포청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포들이 그 나라의 주류 사회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모국사회와 연계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공공 외교자원, 그런 민간 외교자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인적 구성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세계적인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700만에 이르는 이 재외동포, 세계 각국에 이 뻗어서 그 주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들과의 어떤 상생, 호혜적인 이 관계로, 그래서 이들을 공공외교, 이 민간 외교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 정립을 해서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이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의 어떤 지위 향상의 어떤 동포 정책 방향하고도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서의 좋은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모국가하고도 서로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뭐 단체를 형성해서 한다라든가, 뭐 교류 활동이라든가 문화 교류 활동 또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정부도 재동포 지원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또 협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저는 이 소외계층에, 소외층에 해당되는 이제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 거주국에서 이 지위 향상하는 그런 방법. 그 대표적인 대상이 아마 고려인 동포들인 것 같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CIS 지역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무국적 상태로 있는 동포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동포들에 대한 이 법적 지위, 그러니까 어떤 국적을 부여해주는 뭐 그런 그 나라 거주국의 국적을 부여해준다는 그런 어떤 외교적 노력, 뭐 이런 것도 좀 진행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포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의 향상,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글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관 설립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 이것도 이 거주국의 어떤 동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서의 재동포 정책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재외동포청이 제공한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축 해서요. 재동포가 이 거주국에서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어쨌든 재동포 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래서 이 재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재동포 기본법 여기 나와 있죠. 제3조 1항에서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재외동포청도 이 법을 토대로 해서 이 출범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드맵에서는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재외동포 사회의 주요 민원 상황인 선천적 이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해외 입양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의 발전선 등을 교과서 등에 수록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재외동포의 이 선천적 이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요, 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자, 재외동포청은 국적법상 예외적 이 국적 이탈제도, 복수 국적 인정 연령 등 국적법 관련 재외동포들의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이 법무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국적법은 이 법무부에서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뭐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문제가 있냐, 요거를 알아두실 텐데, 이 선천적 이 복수국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일단은 한국인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은 그 태어나는 아이는 한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태어나도 그렇고요, 해외에서 태어나도 이제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부여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 경우에 어쨌든 그게 상호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그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한국 국적을 부여를 해줬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복수 국적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는 만 20세가 되면은 2년 이내에 이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국적으로 있을 거냐, 아니면은 그 나라의 국적으로 있을 것이냐. 그러나 이 부분을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잘 알려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조차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외교부라든가 이런 재외공간이나 이런 데서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들, 법무부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제는 만 20세가 됐으니까 한국 국적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 국적으로 있을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국적을 취득하고 그 복수 국적에 대해서 이제 단일 국적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로 인해서 이 불이익을 이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문제, 그래서 이제는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적법에 어쨌든 뭐 그런 불이익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겪게 되는 피해,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국적법에
조항을 개정을 한다라든가 그런 일. 그래서 법무부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천적 이 복수 국적자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면은 20세에서 22세 사이에 이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 20세 이후에 이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복수 국적자가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이제는 국적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도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 국적인데 다른 나라 국적을 또 취득함으로 인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돼서 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돼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우리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재동포 로드맵에서 이제는 국적법 제14조 2항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이 국적법 제14조 2항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이게 있는데요. 이게 특례라는 거죠. 특별한 그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선천적 이 복수 국적자는 병역 준비역에 편입될 때 18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여기 정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거 선천적 이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 그리고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들이 그 복수 국적을 취득한 그날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러나 20세 미만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됐는데, 근데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병역 의무를 하죠. 그러면 한 만 18세가 되면은 병무청에서 이제는 그 병역 그 소집을 합니다. 그냥 군대에 이제는 입대하라, 이런 소집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되면은 병역 준비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18세죠. 이런 통지서를 받게 되면은 18세부터 그러면은 이 3월 31일까지 이제 국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군대를 들어가고자 하면은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나라 국적을 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이 18세대 그런 경우, 남자의 경우는 그 18세 되던 해에 3월 31일까지 이제는 국적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이 국적법 제14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그때까지도 못할 수가 있죠. 18세가 됐고 병력 통지서를 받은 바도 없고, 그 다음에 받았는데 3월 31일까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은 4월 1일 그 이후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것도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적법 제10조 2항 4호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여기에서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후 외국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네, 이 얘기는요. 그리고 이제 복수 국적으로 저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이제 한국 국적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국적도 갖고 있고, 그런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이제는 그 한국 국적을 그냥 포기하고 외국 국적으로 취득을 해서 그쪽에서 영주하고 있는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재미동포들이 해당이 많이 되겠죠. 그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 65세가 되면은 다시 한국에 와서 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국 국적을 보통 우리가 회복을 하거나 한국 국적 취득하면은 그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본국의 국적을 2년 내에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포기하지 않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만 내면은 이제는 한국에서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 만 65세 이상이면 그렇게 된다. 뭐 이런 게 이제는 이 복수국적 허용 이런 연령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뭐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장기적 국제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네, 요건 앞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네, 요거는 뭐 복수국적자가 이제 피해 그런 거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현행 제도를 몰라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적 이탈 제도 등 국적 제도 전반에 관한 홍보 및 설명하는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서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선의 피해자와 구해자의 최선을 다해서 외회적 국적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이제 재동포청에서 동포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로드맵은 이 복수국적 인정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관련해서 주무부처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네, 재미동포들 같은 경우 현행의 이 복수국적 인정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춰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수국적 인정 연령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복수국적 문제는 그런 문제죠. 재미동포를 예를 들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그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누려야 할 뭐 연금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사자로서는 동포들은 커다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이들은 또 한국에 들어올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장기 체류하고 또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또 한국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 이제 복수국적을 허용해 준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한국에 들어와서는 행사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는 서약을 하게 되면은 한국 국적을 이렇게 부여를 해 준다. 그게 이제는 나이가 65세인데 만 65세 이상자인데 그거를 좀 만 55세로 낮춰주기를 또 희망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외동포청의 저번에 이기철 청장은 이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의 이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런 나이를 55세로 하향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 동포들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중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 근데 한국에 와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좀 부여받으면은 여러모로 또 한국 생활을 편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는, 복수 국적 부여해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수 국적 있으면은 우리 한국의 국적법과 그리고 그 해당 본국의 이 국적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 상충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잘 몰라서 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도 재외동포청이 밝힌 정책 로드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사회와 함께 한국의 발전상 및 한국의 역사 문화를 현지 거주국 교과서에 싣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서 차세대 재외동포가 주류 사회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11일 사이버 외교 사절인 반크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다. 반크와 함께 해외 국가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찾아내고 이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각국의 재외동포 사회와 한글 학교 등에 알려 관심 있는 재외동포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향도 명확히 했다. 한국의 발전상을 해외 교과서 등에 싣기 위해 한글 학교 등 동포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회, 또 한글 학교, 또 한국과 관련된 문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또 단체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한국을 알리는 그런 콘텐츠라고 할까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그런 거를 제안을 하게 되면은 아마 재외동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해외 입양인입니다. 해외 입양인의 거주국, 해외 거주국 지위 향상. 네, 로드문서 어떻게 밝히고 있냐? 미국 등에서는 입양 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국적을 갖지 못한 입양인이 있다. 이들이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입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회기마다 이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재외동포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전 한인 입양인 약 11만 3천 명 가운데 1만 8천 명은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네, 미국의 그러니까 한인 입양인이 2012년 이전 합의인이 11만 3천 명인데 1만 8천 명, 요즘은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으로 간 입양인 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 입양인 수가 1만 8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위해서 해외 입양인의 그 나라의 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런 법, 그런 입법 지원 활동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드맵은 입양인 시민권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양인 시민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절한 관련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의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미동포 사회의 미 정치인 접촉과 입양인 시민권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그런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 정부는 이미 고려인 합법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은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을 하고 있다. 네, 이 소외된 이 재외동포를 위한 이런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하나 방편이겠죠. 재외동포청은 나아가 러시아 및 CIS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인 거주 및 지위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그래서 고려인 동포법 시행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미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거주국에서의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며 문화활동 등 교류 증진을 지원하고 교육활동과 차세대 동포 지원, 언론 활동 이런 거에 대한 분야에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래서 지난해 한 1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해외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이 소외된 이 동포들을 위해서 이 특별법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재동포 정책 로드맵 7번째 방송, 그리고 6번째 이야기마다 거주국에서의 동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이 재동포청의 어쨌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에 대해서 재동포청은 어떠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사기심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